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 여기는 감동열차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감동이 있죠.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너까지 친구 따라 서울로 시집을 간다고. 도대체 한국 남자들한테 무슨 매력이 있다고 네 명이 다 그러는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을 떠나던 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에요. 뉴욕에서 나고 자란 네 명의 절친이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로 이주한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주로 한국 여성이 외국으로 시집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서구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길래?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깊고 진실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한국 남성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요즘 보기 드문 진정한 가정적 가치관과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인 뉴욕에서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있던 남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아내의 꿈과 커리어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남편들을 만나게 된 거죠. 혹시 요즘 젊은 것들이 외국 물만 먹으면 버릇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이야기는 그런 편견과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와 현대적인 가치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기쁨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거든요. 특히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와 제 절친한 친구 3명이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원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이라고 합니다. 올해 31살이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뉴요커였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월가에서 투자은행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금융과 예술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었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한 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하루 일과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센트럴파크를 따라 조깅을 하고 8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주말에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을 때가 많아서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바쁜 일상이 좋았어요. 성취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꿈꿔왔던 월가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사라, 제시카, 아만다였죠. 저희는 컬럼비아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만나 지금까지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사라는 저와 정반대 성격이에요. 자유분방하고 예술적 감성이 넘치는 친구죠.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낮에는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밤에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정말 아름답고 연기력도 뛰어난데 브로드웨이는 정말 경쟁이 치열해서 번번이 떨어지곤 했거든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친구예요. 제시카는 저희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친구예요.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실리콘밸리 진출을 꿈꾸며 자신만의 앱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정말 똑똑한 친구죠. 항상 최신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고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곤 했어요. 아만다는 패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친구예요. 보그 매거진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패션 에디터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항상 최신 트렌드를 앞서가는 스타일링으로 저희를 놀라게 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패션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저희 4명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맨해튼의 작은 와인바에서 만나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게 전통이었어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때만큼은 치열한 뉴욕 생활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2024년 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미국 회사 간의 인수합병건을 담당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들어본 수준이었죠. 그런데 첫 미팅에서 한국 팀의 리더로 온 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바로 강민준 씨였는데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에서 일하는 임원이었거든요. 영어도 완벽했고 무엇보다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처음 몇 번의 미팅은 정말 치열했어요. 서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팅이 거듭될수록 민준 씨의 전문성과 인품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능력도 뛰어났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심함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늦게 미팅이 끝난 후 민준 씨가 저에게 에밀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전히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민준 씨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특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드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족의 의견을 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업무가 끝난 후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뉴욕의 다양한 맛집들을 알려주셨고 저는 뉴욕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드렸죠.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구경하고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의 금요일 모임에서 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사라가 에밀리, 너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놀리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정말로 민준 씨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민준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획해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 뉴욕에서의 화려한 삶, 그리고 언젠가는 월스트리트의 최고 임원이 되겠다는 꿈까지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민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업무 때문에 뉴욕에 머물렀지만 본래 계획대로라면 한 달 후에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제 막 시작된 저희 관계가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했죠. 마지막 주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맨해튼에서도 최고급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창가 자리에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로맨틱한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민준 씨가 평소보다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식사 중간에 민준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내는 거예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민준 씨가 말했어요. 에밀리, 당신과 함께한 이 몇 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저희를 응원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예스라고 답하자 민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보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한국으로 가면 제가 쌓아온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들과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건가요?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날 친구들에게 약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사라는 오마이갓 에밀리 정말 축하해. 너무 로맨틱하다라며 흥분했고 제시카는 한국으로 가면 커리어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만다는 에밀리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지지할게라고 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는 더욱 복잡한 반응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그 사람을 안 지도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 라고 우려를 표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은 너무 멀어. 그리고 내가 골드만삭스에서 쌓은 경력을 포기하는 게 맞아?
라고 반대하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민준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선물해 주시고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며 젓가락 사용법도 알려주셨어요. 한국의 예절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준 씨가 저를 한국 전통 문화 체험관에 데려간 일이에요.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거든요. 처음 입어본 한복이 정말 아름다웠고 민준 씨가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준 씨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뉴욕과 서울 두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뉴욕에서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서양식 결혼식을, 서울에서는 민준 씨 가족들을 위한 한국 전통 혼례를 겸한 결혼식을 계획했거든요. 뉴욕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아만다는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부케 디자인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코디네이트 해줬고, 사라는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제시카는 결혼식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민준 씨의 부모님이 뉴욕으로 오셔서 저희 가족과 만나는 날도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소통이 걱정됐는데 민준 씨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시고 민준 씨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전해지는구나 싶었죠. 결혼식 당일 제가 버진로드를 걸어 내려갈 때 민준 씨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서약을 나눌 때 민준 씨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걸 들으며 정말 감동했어요. 친구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고 부모님도 마침내 민준 씨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는데 그곳에서 민준 씨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는 제가 한국에서도 금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나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한국 이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자 준비부터 짐 정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퇴사까지 정말 바쁜 나날이었어요. 친구들과의 마지막 금요일 모임에서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 다시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사라는 에밀리, 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잊지 말라고 했고, 제시카는 매일 화상통화하자고 약속했어요. 아만다는 한국 패션 트렌드 정보 꼭 알려줘라며 농담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줬죠. 비행기 안에서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에밀리, 한국에서 행복하게 해줄게요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낯선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과 간판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의 냄새까지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민준 씨 부모님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는데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일단 언어부터가 큰 벽이었거든요. 민준 씨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택시를 타는 것조차 의사소통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김치찌개를 끓여보려고 했는데 재료 이름을 몰라서 마트에서 1시간 넘게 헤맸던 일도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직장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의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한국계 외국계 금융회사에서도 현지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뉴욕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던 제가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민준 씨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주셨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주며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민준 씨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욱이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분명 좋은 분이셨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한국 요리는 전혀 할 줄 몰라서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한국어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네만 하고 있으면 답답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런 상황에서 뉴욕 친구들과의 화상통화가 정말 큰 위안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4명이 모여서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때만큼은 뉴욕에 있을 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제 한국 생활 적응기를 들으며 응원해줬지만 때로는 에밀리 정말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여라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사라가 갑자기 에밀리, 나 다음 달에 한국 갈 거야 라고 연락한 거예요. 브로드웨이 오디션에서 또 떨어진 사라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 K-팝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인 보컬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해보고 싶어 했어요. 사라가 서울에 온 날,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사라를 마중 나갔을 때 에밀리 하고 달려와서 꼭 안아주는 사라를 보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사라는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집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했어요. 사라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주면서 저도 한국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라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거든요. 명동에서 쇼핑하고 홍대에서 K-팝 댄스를 배우고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는 모든 순간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사라를 통해 저는 한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사라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의사인 윤재현 씨가 있었거든요. 처음 만난 날부터 사라와 재현 씨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어요. 재현 씨는 사라의 꿈을 들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사라는 재현 씨와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에밀리, 재현 오빠는 정말 다른 것 같아. 브로드웨이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라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재현 씨는 사라의 꿈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사라가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현 씨가 사라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에밀리, 나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브로드웨이에서의 꿈을 접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고 결심한 거죠. 사라의 결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친구가 함께 한국에 있게 된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사라의 인생까지 바꿔놓은 것 같아서 책임감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사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재현 씨와 함께 있을 때 사라는 브로드웨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지쳐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라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자 제시카와 아만다도 깜짝 놀랐어요. 화상통화에서 너희 둘 다 정말 미쳤다면서도 걱정 반 부러움 반의 복잡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특히 제시카는 사라까지 한국 남자랑 연애한다고. 거기 무슨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에서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라와 재현 씨의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재현 씨가 사라의 꿈을 지지하며 한국에서도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니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좌절감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한국 남자들의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배려심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이제 제시카와 아만다만 뉴욕에 남게 되었는데 혹시 저희 때문에 친구들이 외로워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시카와 아만다도 한국에 온다면 정말 4명 모두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도 들었어요. 사라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제시카와 아만다가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과연 제시카와 아만다는 사라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혹시 그들도 한국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사라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제시카와 아만다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두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거의 1년 만에 4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거였으니까요. 제시카는 에밀리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놀리면서도 제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했어요. 결혼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저희는 옛날처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시카는 실리콘밸리에서의 최근 프로젝트 이야기를, 아만다는 보그에서 정직원으로 승진한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 친구가 사라와 재현 씨의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워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재현 씨가 사라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사라가 결혼식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위로해주고 사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제시카가 와, 이런 남자가 정말 있구나라고 감탄하더라고요. 특히 사라가 한국어로 시어머님께 인사드리는 연습을 할 때 재현 씨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인내심 있는 모습에 아만다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결혼식 당일 민준 씨와 재현 씨의 친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그 중에 김서준 씨와 박도훈 씨도 있었어요. 서준 씨는 게임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고 도훈 씨는 패션 브랜드에서 디렉터로 일하는 센스 있는 분이었거든요. 피로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시카는 서준 씨와 기술 이야기로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서준 씨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때 제시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제가 뉴욕에서 작업하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며 완전히 몰입하더라고요. 서준 씨도 제시카의 전문성에 감탄하며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군요. 정말 새로운 관점이에요 라고 응답했어요. 한편 아만다는 도훈 씨와 패션 트렌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도훈 씨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고민 중인데 미국 시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만다가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 디자인의 미니멀함과 실용성이 뉴욕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마케팅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제시카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에밀리, 서준 씨가 나한테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했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글로벌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시카는 평소 꿈꿔왔던 국제적인 프로젝트 기회라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만다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어요. 도훈 씨가 한국 패션 브랜드의 뉴욕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거든요. 아만다, 한국 패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겠어요? 라는 제안을 받고 아만다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두 친구가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시카는 서준 씨와 함께 여러 IT 회사를 견학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깜짝 놀랐고 아만다는 도훈 씨와 동대문 패션 시장부터 홍대 독립 디자이너들까지 만나며 한국 패션의 저력을 직접 체험했거든요.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한국 남성들의 세심함과 배려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네 명이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만다가 갑자기 있잖아. 정말 신기한 게 한국 남자들은 여자의 꿈과 커리어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것 같아.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다르더라고 말했어요. 제시카도 맞아. 서준 씨는 내 아이디어를 듣고 바로 사업적 파트너로 인정해주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라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시카가 뉴욕으로 돌아간 지 2달 후에 에밀리, 나 다시 한국 갈 거야. 서준 씨와 프로젝트가 너무 잘 풀리고 있어서 아예 서울에 지사를 차리기로 했거든 라고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준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시카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한국 정착을 고려하며 왔거든요. 서준 씨와 함께 사업을 꾸려가면서 동시에 연인으로도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저도 정말 기뻤어요. 제시카는 에밀리, 서준 오빠랑 있으면 정말 편안해.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남자들처럼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줘라고 행복해했어요. 아만다는 뉴욕에서 홀로 남겨진 상황이 되었지만 도훈 씨와의 장거리 협업은 계속 이어졌어요. 매일 화상회의를 하고 한국 브랜드의 뉴욕 진출 전략을 세우며 점점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만다가 에밀리, 도훈 오빠가 나한테 뉴욕에서 만나자고 해. 패션위크 시즌에 출장 온다고 하는데 설레면서도 떨려라고 전화했어요. 도훈 씨의 뉴욕 방문은 아만다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나 봐요. 아만다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구경하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도훈 씨가 아만다의 패션 감각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 아만다가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시카의 결혼식이 결정되고 이번에는 아만다 혼자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아만다를 마중 나갔을 때 에밀리,
나도 이제 마지막 남은 싱글이네라고 농담하면서도 도훈 씨를 다시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이었어요. 제시카의 결혼식에서 아만다와 도훈 씨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아만다가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처음부터 정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밀리, 너희들 보니까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도훈 오빠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아만다를 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민준 씨를 만나 한국에 온 것이 시작이었지만 결국 4명의 친구 모두가 각자의 사랑을 찾아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자주 농담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친구 따라 한국까지 온 셈이 되었네요. 지금 저희 4명은 모두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한국 남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이면 4커플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정말 친구 따라 한국 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웃곤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